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사고로 척추를 손상 입은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는 목적은 원래처럼 막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그냥 발휘하기 위함이다. 다치기 전으로는 사실 못 들어갑니다. 그냥 최대한 좋아지기 위해서 재활을 하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재활하니까 질병의 3차 예방되는 거죠. 질염이 의심되어 산부인과 찾은 여성의 부인과 내진 시의 자세 쇠석이 절석이 예전에는 뭐 돌 깨는 자세였대요. 뭐 요로결석 같은 거 돌 깨는 자세를 다리를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했는데 이게 잘 깨져서 이 자세로 회음부가 잘 보이니까는 하게 됐다는 얘기인가 봐요. 자궁경부암 테스트 파파니콜라우 자세는 절석위이다. 이거 최근국 씨 나왔잖아요. 수질오염 갯벌을 보존하는 것은 녹조 현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녹색이야 녹조, 붉은색이야 적조. 기침 반사가 소실된 환자의 기도로 수분이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질환. 기침 반사는 좋은 겁니다. 제가 목에 뭐가 가래 걸렸어요. 해가지고 막 발에 뱉고 침 뱉고 뭐가 걸려도 빠지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은 뭔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흡인성 폐렴이 걸려요. 이게 폐로 들어가면은 흡인성 폐렴이 걸려서 노인들은 폐렴으로 많이 죽습니다. 이게 폐렴이 정말 그 합병증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치매 말기 노인들도 결국은 사망 요인이 흡인성 폐렴이 많고 뭔가 감염돼서 폐혈증이 오거나 흡인성 폐렴이 많습니다. 객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환자에게 증기 흡입을 실시하는 목적은 증기, 수증기를 흡입하면은 분비물이 좀 잘 빠질 거 아니에요. 기도의 분비물이 잘 배출되기 위해서이다. 폐결핵 환자 간호 시 환자가 객혈을 해, 피를 토해 ABR, 절대 안정이 필요하므로 어떻게 해요? 객혈하고 있는데 어떻게 ABR,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얼음합니까? 잔기침을 유도하래요. 큰 기침하면은 너무 그 충격이 크니까 조금 작게 기침하실게요. 입 조금 벌리고 기침하실게요. 이렇게 한대요. 이 폐결핵 환자의 객담은요, 휴지에 뱉어서 태운다. 소각법이 가장 깨끗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는 뭐로 합니까? 땅에 묻어버리죠. 매립법이에요. 왜? 돈이 조금 들고 그냥 간편하다고 해서. 전 좀 소각법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피가 얼마나 줄어요. 근데 이게 시설 만드는데 돈이 들고 되게 오염에 문제가 있대요. 제발 좀 소각법 좀 만듭시다. 80번. 임신한 30세 여성이 임신 35주면은 47에 28, 48에 32. 8주 넘었네요. 그러면은 임신, 말기 아닙니까? 병원에서 CBC 검사를 한 결과, CBC 검사 뭐예요? 이거 빈혈 검사래요. 뭐, complete blood cell이어서 CBC래요. complete blood cell, 뭐, 완벽하게 뭐, 피에 대해서 뭐, 그 조직을 검사하는 건가? 그러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빈혈하면은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많다고 배웠죠? 철분제는 여러분 흡수가 안 돼서 뭐랑 먹어요? 비타민C 또는 오렌지 주스랑 먹어라. 이게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 허구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철 좀 들어라 이 C. 그래서 철분제는 비타민C랑 먹는다. 이거 간호조무사에서도 잘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칼슘제는요? 비타민 D랑 같이 먹어야 소화흡수가 잘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뭐 별거라고 그렇게 국가고시에 자주 나올 일이에요? 만약에 CBC 검사, 빈혈 검사를 했는데 철분 결핍성 빈혈이 나왔다. 이 근거를 헤모글로빈 수치로 한대요. 이 수치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빈혈은 헤모글로빈 수가 낮아져가지고 산소 운반이 안 돼서 어지러운 건가 봐요. 빈혈의 수치가 임신 초기, 중기, 말기로 나뉩니다.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스로 나뉘는데요. 임신 초기 1, 2, 3개월, 임신 중기 뭐 4, 5, 6, 7개월, 임신 말기 8, 9, 10개월 정도로 나뉩니다. 임신 초기가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11, 중기는 10.5, 말기는 10이래요. 11에서 0.5를 빼면요. 10.5 아닙니까? 여기서 또 0.5를 빼요. 그러면은 10이 돼요. 그래서 11 이하, 10.5 이하, 10 이하면은 헤모글로빈이 이 정도면은 빈혈이다 이 얘기예요. 헤마토크리스는요 37 그리고 2를 빼요. 그럼 35, 2를 빼요. 33 이거 이하면은 빈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신 말기는요 헤모글로빈은 10 이하고 헤마토크리스는 33 이하면은 빈혈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수치를 왜 외우고 있습니까?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임신 8개월이면 말기다. 근데 헤모글로빈이 10 이하면은 빈혈이다 이 얘기예요. 목이 좀 많이 쓰라리네요. 청력 소실이 있는 노인 환자와 대화 시, 뭐 난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왜 예능 프로에서 귀에다가 헤드폰 꽂고서는 그 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귀는 안 들려. 막 이거 막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난청 환자랑 하는 행동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얼굴을 마주 봅니다. 마주보고 말하고요. 입모양을 또박또박 해야 돼요. 얼굴을 마주보고 낮은 음으로 자음을 분명히 발음하고 또박또박 합니다. 자음이 뭐예요? 자음. 여기서 자음은요. 이 지읒, 이응이에요. 제가 자음을 또박또박 해서 이 글씨를 읽어볼게요. 청력, 소실 있는 노인 환자와 대화 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면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굉장히 말이 또렷또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디 랭귀지까지 다 쓴다. 그리고 만약에 보청기를 끼는 대상자라고 한다면요. 입력 버튼과 출력 버튼이 있는데 입력은 크게 해라. 이것까지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국가고시 답인데 간호조무사에서 자꾸 요즘에 요양보호사 문제가 나와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입력은 크게 하래요. 출력은 낮게 해도 되는데 그래야 잘 들린다 입니다. 분만 과정 중에서 내진의 목적, 내진이 뭐예요? 질 안으로 손 집어넣어 보는 게 내진이에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야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직설로 설명합니다. 태아 선진부의 하강 정도를 확인한다. 태아의 선진부. 아기가 머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가니까 선두 해서 선진부예요. 아기가 얼마 내려왔는지 하강 정도를 확인하는 게 바로 내진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진하는 이유는요. 자궁이 어느 정도 개대됐나. 분만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 아기가 머리가 얼마큼 내려왔나. 이 파막은 됐는지 태아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머리가 여기 있는지 위에 있는지 뭐 선진부의 하강 정도를 확인한다. 내진 하지 말아라. 이거 뭔지 기억나시나요? 임신 초반기 출혈성 합병증,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초반기는 유자포자, 후반기는 전태 기억나시죠? 후반기에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일 경우, 태반이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전치에 있어요. 질, 이쪽에. 그럼 태반이 여기 있으면 태반 먼저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럼 애기가 위험하다. 그래서 내진하면 안 된다. 애기 밖으로 잘라지면은 태반 터지는 순간, 태반하고 애기 끊어지는 순간 5분 이내에 애기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전치태반은 내진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치태반은 통증이 없다고 했죠? 전 통증이 없어요. 전치태반. 근데 통증 겁나 많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겁나라는 말이 나왔네요. 태반 조기박리. 태반이 조기에 박리됐어. 이미 태반이 애기랑 박리됐어. 애기 큰일 났죠. 지금 피 나오고 있어. 빨리 빼야 되죠. 태반 조기박리. 통증 너무너무너무 심하다는 거. 이거 비교하세요. 임신 초반기 유자포자. 유산. 자궁 외임신. 포상기태. 자궁 근무력증. 이럴 때 피가 나온다. 유산. 자,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자궁 외임신은 왜 돼요? 여러분, 수정은 어디서 돼요? 난간의 팽대부에서 되죠. 난간의 팽대부. 난간에서 자궁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7일이에요. 착상은 7일 후에 됩니다. 그런데 자궁에서 착상이 안 되고 얘가 그냥 난간의 팽대부에서 앉아버렸어. 어떻게 해요? 자궁이야 15에서 20배까지 늘어나지만 난간의 팽대부가 늘어나요? 이게 파열이 되겠죠. 그래서 출혈이 엄청나게 납니다. 이게 바로 자궁 외임신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위험하다. 그래서 나팔관 막 떼어내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능동적 관절 범위 운동, 관절의 운동을 우리가 ROM이라고 합니다. 관절의 각도가 작아지는 게 굴곡이에요.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굴곡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전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만히 있다가 저요 하고 손을 올리는 게 이게 왜 관절이 작아지는 거죠? 이게 굴곡이래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북한 사람처럼 이렇게 딱 다리 올려요. 이게 굴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 누가 키스했나요? 뒷발을 살짝 이렇게 듭니다. 이게 왜 굴곡일까요? 그래서 이게 굴곡 사종.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굴곡 사종이야. 이해할 수 없어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선생님도 설명 제대로 못해. 이거는 도저히 제 머리에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냥 외우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목 관절 움직임은 요게 국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옆으로 까딱 이거 뭐야? 응? 이게 측방 굴곡이래요. 앞으로 숙이는 것도 굴곡, 옆으로 까딱하는 것도 굴곡. 축이 옆으로 하니까 측방 굴곡이다. 외전은요, 정중선에서 멀어지면 외전, 정중선에서 가까워지면 내전이다. 외전, 내전 정도는 알게요. 그리고 굴곡은 각이 감소한다, 구부리는 거. 신전은 각이 증가한다, 멀어지는 거. 아, 그럼 이게 신전이지 왜 굴곡이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로.
도대체 이거를 설명해 주실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진짜 학생으로서 이거를 다 정말 이 간호학과 전공도 안 했는데 진짜 이렇게 설명하기까지 저는 너무 속이 터졌어요, 진짜 여러분. 네이버가 없었으면은 공부 못했어요. 답답해서. 파상풍 간호 시 염두할 것은 호흡 상태의 주의 깊은 관찰이다. 파상풍은 경련이 일어요. 파상풍, 아궁반장, 조소, 또 뭐 있었지 하나? 아관긴급 있었죠? 호흡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파상풍 하면은 무조건 호흡을 보셔야 됩니다. 멸균된 물품에 멸균 증류소를 엎었으면은 멸균 아니죠. 이건 이미 오염됐어요. 그런데 써먹으려고 일부러 엎었어. 써먹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따랐어. 그거는 멸균이에요. 황당하지 않나요? 사고로 척추를 손상 입은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는 목적은 원래처럼 막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그냥 발휘하기 위함이다. 다치기 전으로는 사실 못 들어갑니다. 그냥 최대한 좋아지기 위해서 재활을 하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재활하니까 질병의 3차 예방되는 거죠. 질염이 의심되어 산부인과 찾은 여성의 부인과 내진 시의 자세 쇠석이, 절석이. 예전에는 뭐 돌 깨는 자세였대요. 뭐 요로결석 같은 거 돌 깨는 자세를 다리를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했는데 이게 잘 깨져서 이 자세로 회음부가 잘 보이니까는 하게 됐다는 얘기인가 봐요. 자궁경부암 테스트 파파니콜라우 자세는 절석위이다. 이거 최근국 씨 나왔잖아요. 수질오염 갯벌을 보존하는 것은 녹조 현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녹색이야 녹조, 붉은색이야 적조. 기침 반사가 소실된 환자의 기도로 수분이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질환. 기침 반사는 좋은 겁니다. 제가 목에 뭐가 가래 걸렸어요. 해가지고 막 발에 뱉고 침 뱉고 뭐가 걸려도 빠지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은 뭔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흡인성 폐렴이 걸려요. 이게 폐로 들어가면은 흡인성 폐렴이 걸려서 노인들은 폐렴으로 많이 죽습니다. 이게 폐렴이 정말 그 합병증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치매 말기 노인들도 결국은 사망 요인이 흡인성 폐렴이 많고 뭔가 감염돼서 폐혈증이 오거나 흡인성 폐렴이 많습니다. 객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환자에게 증기흡입을 실시하는 목적은 증기, 수증기를 흡입하면은 분비물이 좀 잘 빠질 거 아니에요. 기도에 분비물이 잘 배출되기 위해서이다. 폐결핵 환자 간호 시 환자가 객혈을 해, 피를 토해. ABR, 절대 안정이 필요하므로 어떻게 해요? 객혈하고 있는데 어떻게 ABR,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얼음합니까? 잔기침을 유도하래요. 큰 기침하면은 너무 그 충격이 크니까 조금 작게 기침하실게요. 입 조금 벌리고 기침하실게요. 이렇게 한대요. 이 폐결핵 환자의 객다문이요. 휴지에 뱉어서 태운다. 소각법이 가장 깨끗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는 뭐로 합니까? 땅에 묻어버리죠. 매립법이에요. 왜? 돈이 조금 들고 그냥 간편하다고 해서. 전 좀 소각법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피가 얼마나 줄어요. 근데 이게 시설 만드는데 돈이 들고 되게 오염에 문제가 있대요. 제발 좀 소각법 좀 만듭시다. 80번. 임신한 30세 여성이 임신 35주면은 47에 28, 48에 32. 8주 넘었네요. 그러면은 임신 말기 아닙니까? 병원에서 CBC 검사를 한 결과 CBC 검사 뭐예요? 이거 빈혈 검사래요. 뭐 컴플리트 블루드 셀이어서 CBC래요. 컴플리트 블루드 셀 뭐 완벽하게 뭐 피에 대해서 뭐 그 조직을 검사하는 건가? 그러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빈혈하면은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많다고 배웠죠? 철분제는 여러분 흡수가 안 돼서 뭐랑 먹어요?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먹어라. 이게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 허구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철 좀 들어라 이 C. 그래서 철분제는 비타민 C랑 먹는다. 이거 간호조무사에서도 잘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칼슘제는요? 비타민 D랑 같이 먹어야 소화흡수가 잘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뭐 별거라고 그렇게 국가고시에 자주 나올 일이에요? 만약에 CBC 검사, 빈혈 검사를 했는데 철분 결핍성 빈혈이 나왔다. 이 근거를 헤모글로빈 수치로 한대요. 이 수치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빈혈은 헤모글로빈 수가 낮아져가지고 산소 운반이 안 돼서 어지러운 건가 봐요. 빈혈의 수치가 임신 초기, 중기, 말기로 나뉩니다.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스로 나뉘는데요. 임신 초기 1, 2, 3개월, 임신 중기 뭐 4, 5, 6, 7개월, 임신 말기 8, 9, 10개월 정도로 나뉩니다. 임신 초기가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11, 중기는 10.5, 말기는 10이래요. 11에서 0.5를 빼면요. 10.5 아닙니까? 여기서 또 0.5를 빼요. 그러면은
10이 돼요. 그래서 11 이하, 10.5 이하, 10 이하면은 헤모글로빈이 이 정도면은 빈혈이다 이 얘기예요. 헤마토크리스는요 37 그리고 2를 빼요. 그럼 35, 2를 빼요. 33. 이거 이하면은 빈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신 말기는요 헤모글로빈은 10 이하고 헤마토크리스는 33 이하면은 빈혈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수치를 왜 외우고 있습니까?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임신 8개월이면 말기다. 근데 헤모글로빈이 10 이하면은 빈혈이다 이 얘기예요. 목이 좀 많이 쓰라리네요. 청력 소실이 있는 노인 환자와 대화 시, 뭐 난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왜 예능 프로에서 귀에다가 헤드폰 꽂고서는 그 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귀는 안 들려. 막 이거 막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난청 환자랑 하는 행동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얼굴을 마주 봅니다. 마주보고 말하고요. 입모양을 또박또박 해야 돼요. 얼굴을 마주보고 낮은 음으로 자음을 분명히 발음하고 또박또박 합니다. 자음이 뭐예요? 자음. 여기서 자음은요. 이 지읒, 이응이에요. 제가 자음을 또박또박 해서 이 글씨를 읽어볼게요. 청력, 소실 있는 노인 환자와 대화 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면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굉장히 말이 또렷또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디 랭귀지까지 다 쓴다. 그리고 만약에 보청기를 끼는 대상자라고 한다면요. 입력 버튼과 출력 버튼이 있는데 입력은 크게 해라. 이것까지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국가고시 답인데 간호조무사에서 자꾸 요즘에 요양보호사 문제가 나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입력은 크게 하래요. 출력은 낮게 해도 되는데 그래야 잘 들린다 입니다. 분만 과정 중에서 내진의 목적, 내진이 뭐예요? 질 안으로 손 집어넣어 보는 게 내진이에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야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직설로 설명합니다. 태아 선진부의 하강 정도를 확인한다. 태아의 선진부. 아기가 머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가니까 선두 해서 선진부예요. 아기가 얼마 내려왔는지 하강 정도를 확인하는 게 바로 내진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진하는 이유는요. 자궁이 어느 정도 개대됐나. 분만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 아기가 머리가 얼마큼 내려왔나. 이 파막은 됐는지 태아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머리가 여기 있는지 위에 있는지 뭐 선진부의 하강 정도를 확인한다. 내진 하지 말아라. 이거 뭔지 기억나시나요? 임신 초반기 출혈성 합병증,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초반기는 유자포자, 후반기는 전태 기억나시죠? 후반기에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일 경우 태반이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전치에 있어요. 질 이쪽에. 그럼 태반이 여기 있으면 태반 먼저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럼 아기가 위험하다. 그래서 내진하면 안 된다. 아기 밖으로 잘라지면은 태반 터지는 순간, 태반하고 아기 끊어지는 순간 5분 이내에 아기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전치태반은 내진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치태반은 통증이 없다고 했죠? 전통증이 없어요. 전치태반. 근데 통증 겁나 많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겁나라는 말이 나왔네요. 태반 조기박리. 태반이 조기에 박리됐어. 이미 태반이 애기랑 박리됐어. 애기 큰일 났죠. 지금 피 나오고 있어. 빨리 빼야 되죠. 태반 조기박리. 통증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 이거 비교하세요. 임신 초반기 유자포자. 유산. 자궁 외임신. 포상기태. 자궁 근무력증. 이럴 때 피가 나온다. 유산. 자,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자궁 외임신은 왜 돼요? 여러분, 수정은 어디서 돼요? 난간의 팽대부에서 되죠. 난간의 팽대부. 난간에서 자궁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7일이에요. 착상은 7일 후에 됩니다. 그런데 자궁에서 착상이 안 되고 얘가 그냥 난간의 팽대부에서 앉아버렸어. 어떻게 해요? 자궁이야 15에서 20배까지 늘어나지만 난간의 팽대부가 늘어나요? 이게 파열이 되겠죠. 그래서 출혈이 엄청나게 납니다. 이게 바로 자궁 외임신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위험하다. 그래서 나팔관 막 떼어내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능동적 관절 범위 운동, 관절의 운동을 우리가 ROM이라고 합니다. 관절의 각도가 작아지는 게 굴곡이에요.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굴곡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전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만히 있다가 저요 하고 손을 올리는 게 이게 왜 관절이 작아지는 거죠? 이게 굴곡이래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북한 사람처럼 이렇게 딱 다리 올려요. 이게 굴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 누가 키스했나요? 뒷발을 살짝 이렇게 듭니다. 이게 왜 굴곡일까요? 그래서 이게 굴곡
사종.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굴곡사종이야. 이해할 수 없어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선생님도 설명 제대로 못해. 이거는 도저히 제 머리에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냥 외우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목관절 움직임은 요게 국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옆으로 까딱 이거 뭐야? 응? 이게 측방 굴곡이래요. 앞으로 숙이는 것도 굴곡, 옆으로 까딱 하는 것도 굴곡. 축이 옆으로 하니까 측방 굴곡이다. 외전은요, 정중선에서 멀어지면 외전, 정중선에서 가까워지면 내전이다. 외전, 내전 정도는 알게요. 그리고 굴곡은 각이 감소한다, 구부리는 거. 신전은 각이 증가한다, 멀어지는 거. 아, 그럼 이게 신전이지 왜 굴곡이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로. 도대체 이거를 설명해 주실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진짜 학생으로서 이거를 다 정말 이 간호학과 전공도 안 했는데 진짜 이렇게 설명하기까지 저는 너무 속이 터졌어요, 진짜 여러분. 네이버가 없었으면은 공부 못했어요. 답답해서. 파상풍 간호 시 염두할 것은 호흡 상태의 주의 깊은 관찰이다. 파상풍은 경련이 일어요. 파상풍, 아궁반장, 조소, 또 뭐 있었지 하나? 아관긴급 있었죠? 호흡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파상풍 하면은 무조건 호흡을 보셔야 됩니다. 멸균된 물품에 멸균 증류소를 엎었으면은 멸균 아니죠. 이건 이미 오염됐어요. 그런데 써먹으려고 일부러 엎었어. 써먹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따랐어. 그거는 멸균이에요. 황당하지 않나요? 사고로 척추를 손상 입은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는 목적은 뭐 원래처럼 막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그냥 발휘하기 위함이다. 다치기 전으로는 사실 못 돌아갑니다. 그냥 최대한 좋아지기 위해서 재활을 하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재활하니까 질병의 3차 예방되는 거죠. 질염이 의심되어 산부인과 찾은 여성의 부인과 내진 시의 자세 쇠석이, 절석이. 예전에는 뭐 돌 깨는 자세였대요. 뭐 요로결석 같은 거 돌 깨는 자세를 다리를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했는데 이게 잘 깨져서 이 자세로 회음부가 잘 보이니까는 하게 됐다는 얘기인가 봐요. 자궁경부암 테스트 파파니콜라우 자세는 절석위이다. 이거 최근 국시에 나왔잖아요. 수질오염 갯벌을 보존하는 것은 녹조 현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녹색이야 녹조, 붉은색이야 적조. 기침 반사가 소실된 환자의 기도로 수분이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질환. 기침 반사는 좋은 겁니다. 제가 목에 뭐가 가래 걸렸어요. 해가지고 막 발에 뱉고 침 뱉고 뭐가 걸려도 빠지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은 뭔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흡인성 폐렴이 걸려요. 이게 폐로 들어가면은 흡인성 폐렴이 걸려서 노인들은 폐렴으로 많이 죽습니다. 이게 폐렴이 정말 그 합병증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치매 말기 노인들도 결국은 사망 요인이 흡인성 폐렴이 많고 뭔가 감염돼서 폐혈증이 오거나 흡인성 폐렴이 많습니다. 객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환자에게 증기흡입을 실시하는 목적은 증기, 수증기를 흡입하면은 분비물이 좀 잘 빠질 거 아니에요. 기도에 분비물이 잘 배출되기 위해서이다. 폐결핵 환자 간호 시 환자가 객혈을 해, 피를 토해. ABR, 절대 안정이 필요하므로 어떻게 해요? 객혈하고 있는데 어떻게 ABR, 앱솔루트 베드레스트 얼음합니까? 잔기침을 유도하래요. 큰 기침하면은 너무 그 충격이 크니까 조금 작게 기침하실게요. 입 조금 벌리고 기침하실게요. 이렇게 한대요. 이 폐결핵 환자의 객다문이요. 휴지에 뱉어서 태운다. 소각법이 가장 깨끗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는 뭐로 합니까? 땅에 묻어버리죠. 매립법이에요. 왜? 돈이 조금 들고 그냥 간편하다고 해서. 전 좀 소각법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피가 얼마나 줄어요. 근데 이게 시설 만드는데 돈이 들고 되게 오염에 문제가 있대요. 제발 좀 소각법 좀 만듭시다. 80번. 임신한 30세 여성이 임신 35주면은 47에 28, 48에 32. 8주 넘었네요. 그러면은 임신 말기 아닙니까? 병원에서 CBC 검사를 한 결과 CBC 검사 뭐예요? 이거 빈혈 검사래요. 뭐 컴플리트 블루드 셀이어서 CBC래요. 컴플리트 블루드 셀 뭐 완벽하게 뭐 피에 대해서 뭐 그 조직을 검사하는 건가? 그러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빈혈하면은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많다고 배웠죠? 철분제는 여러분 흡수가 안 돼서 뭐랑 먹어요?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먹어라. 이게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 허겁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철 좀 들어라 이 C. 그래서 철분제는 비타민 C랑 먹는다. 이거 간호조무사에서도 잘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칼슘제는요? 비타민 D랑 같이 먹어야 소화흡수가 잘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뭐 별거라고 그렇게 국가고시에 자주 나올 일이에요?
만약에 CBC 검사, 빈혈 검사를 했는데 철분 결핍성 빈혈이 나왔다. 이 근거를 헤모글로빈 수치로 한대요. 이 수치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빈혈은 헤모글로빈 수가 낮아져가지고 산소 운반이 안 돼서 어지러운 건가 봐요. 빈혈의 수치가 임신 초기, 중기, 말기로 나뉩니다.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스로 나뉘는데요. 임신 초기 1, 2, 3개월, 임신 중기 4, 5, 6, 7개월, 임신 말기 8, 9, 10개월 정도로 나뉩니다. 임신 초기가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11, 중기는 10.5, 말기는 10이래요. 11에서 0.5를 빼면요. 10.5 아닙니까? 여기서 또 0.5를 빼요. 그러면은 10이 돼요. 그래서 11 이하, 10.5 이하, 10 이하면은 헤모글로빈이 이 정도면은 빈혈이다 이 얘기예요. 헤마토크리스는요 37 그리고 2를 빼요. 그럼 35, 2를 빼요. 33 이거 이하면은 빈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신 말기는요 헤모글로빈은 10 이하고 헤마토크리스는 33 이하면은 빈혈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수치를 왜 외우고 있습니까?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임신 8개월이면 말기다. 근데 헤모글로빈이 10 이하면은 빈혈이다 이 얘기예요. 목이 좀 많이 쓰라리네요. 청력 소실이 있는 노인 환자와 대화 시 난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왜 예능 프로에서 귀에다가 헤드폰 꽂고서는 그 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귀는 안 들려. 막 이거 막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난청 환자랑 하는 행동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얼굴을 마주 봅니다. 마주보고 말하고요. 입모양을 또박또박 해야 돼요. 얼굴을 마주보고 낮은 음으로 자음을 분명히 발음하고 또박또박 합니다. 자음이 뭐예요? 자음. 여기서 자음은요. 이 지읒, 이응이에요. 제가 자음을 또박또박 해서 이 글씨를 읽어볼게요. 청력, 소실 있는 노인 환자와 대화 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면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굉장히 말이 또렷또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디 랭귀지까지 다 쓴다. 그리고 만약에 보청기를 끼는 대상자라고 한다면요. 입력 버튼과 출력 버튼이 있는데 입력은 크게 해라. 이것까지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국가고시 답인데 간호조무사에서 자꾸 요즘에 요양보호사 문제가 나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입력은 크게 하래요. 출력은 낮게 해도 되는데 그래야 잘 들린다 입니다. 분만 과정 중에서 내진의 목적, 내진이 뭐예요? 질 안으로 손 집어넣어 보는 게 내진이에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야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직설로 설명합니다. 태아 선진부의 하강 정도를 확인한다. 태아의 선진부. 아기가 머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가니까 선두 해서 선진부예요. 아기가 얼마 내려왔는지 하강 정도를 확인하는 게 바로 내진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진하는 이유는요. 자궁이 어느 정도 개대됐나. 분만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 아기가 머리가 얼마큼 내려왔나. 이 파막은 됐는지 태아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머리가 여기 있는지 위에 있는지 선진부의 하강 정도를 확인한다. 내진 하지 말아라. 이거 뭔지 기억나시나요? 임신 초반기 출혈성 합병증,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초반기는 유자포자, 후반기는 전태 기억나시죠? 후반기에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일 경우 태반이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전치에 있어요. 질 이쪽에. 그럼 태반이 여기 있으면 태반 먼저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럼 아기가 위험하다. 그래서 내진하면 안 된다. 아기 밥그릇 잘라지면은 태반 터지는 순간, 태반하고 아기 끊어지는 순간 5분 이내에 아기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전치태반은 내진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치태반은 통증이 없다고 했죠? 통증이 없어요. 전치태반. 근데 통증 겁나 많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겁나라는 말이 나왔네요. 태반 조기박리. 태반이 조기에 박리됐어. 이미 태반이 애기랑 박리됐어. 애기 큰일 났죠. 지금 피 나오고 있어. 빨리 빼야 되죠. 태반 조기박리. 통증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 이거 비교하세요. 임신 초반기 유자포자. 유산. 자궁 외임신. 포상기태. 자궁 근무력증. 이럴 때 피가 나온다. 유산.
자,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자궁 외임신은 왜 돼요? 여러분, 수정은 어디서 돼요? 난간의 팽대부에서 되죠. 난간의 팽대부. 난간에서 자궁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7일이에요. 착상은 7일 후에 됩니다. 그런데 자궁에서 착상이 안 되고 얘가 그냥 난간의 팽대부에서 앉아버렸어. 어떻게 해요? 자궁이야 15에서 20배까지 늘어나지만 난간의 팽대부가 늘어나요? 이게 파열이 되겠죠. 그래서 출혈이 엄청나게 납니다. 이게 바로 자궁 외임신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위험하다. 그래서 나팔관 막 떼어내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능동적 관절 범위 운동, 관절의 운동을 우리가 ROM이라고 합니다. 관절의 각도가 작아지는 게 굴곡이에요.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굴곡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전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만히 있다가 저요 하고 손을 올리는 게 이게 왜 관절이 작아지는 거죠? 이게 굴곡이래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북한 사람처럼 이렇게 딱 다리 올려요. 이게 굴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 누가 키스했나요? 뒷발을 살짝 이렇게 듭니다. 이게 왜 굴곡일까요? 그래서 이게 굴곡 사종.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굴곡 사종이야. 이해할 수 없어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선생님도 설명 제대로 못해. 이거는 도저히 제 머리에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냥 외우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목 관절 움직임은 요게 국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옆으로 까딱 이거 뭐야? 응? 이게 측방 굴곡이래요. 앞으로 숙이는 것도 굴곡, 옆으로 까딱하는 것도 굴곡. 축이 옆으로 하니까 측방 굴곡이다. 외전은요, 정중선에서 멀어지면 외전, 정중선에서 가까워지면 내전이다. 외전, 내전 정도는 알게요. 그리고 굴곡은 각이 감소한다, 구부리는 거. 신전은 각이 증가한다, 멀어지는 거. 아, 그럼 이게 신전이지 왜 굴곡이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로. 도대체 이거를 설명해 주실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진짜 학생으로서 이거를 다 정말 이 간호학과 전공도 안 했는데 진짜 이렇게 설명하기까지 저는 너무 속이 터졌어요, 진짜 여러분. 네이버가 없었으면은 공부 못했어요. 답답해서. 파상풍 간호 시 염두할 것은 호흡 상태의 주의 깊은 관찰이다. 파상풍은 경련이 일어요. 파상풍, 아궁반장, 조소, 또 뭐 있었죠 하나? 아관긴급 있었죠? 호흡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파상풍 하면은 무조건 호흡을 보셔야 됩니다. 멸균된 물품에 멸균 증류소를 엎었으면은 멸균 아니죠. 이건 이미 오염됐어요. 그런데 써먹으려고 일부러 엎었어. 써먹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따랐어. 그거는 멸균이에요. 황당하지 않나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